네, 안녕하십니까. 학교 공간 조성, 교과 교실제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의 정재원 연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시작하시는 단계인 만큼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연수를 들으시면서 우리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는 우리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연수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순서는 제가 첫 순을 맡게 되었는데,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공간 조성의 전반적인 지원 방향과 단위 학교에서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먼저 안내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순서를 먼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학교 공간 조성 지원 방향의 추진 배경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공간을 조성해야 되는지 세부적인 기준들에 대해서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교 학점제와의 연계 방안을 살펴보면서 단순히 노후된 시설을 개선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고교 학점제의 전면적인 도입에 앞서 원활한 실천을 위한 공간 조성이 되어야 함을 강조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추진 배경과 방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이 올해 2월 17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고교 학점제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 다시 말해 학생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교육의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학생, 즉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학교 공간 또한 그에 맞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교 학점제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의 큰 흐름이 필요합니다. 우선 학생의 수요에 걸맞는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 과목 수업이 학교에서 개설 운영되어야 하며, 학교 간, 학교 밖 이런 경계가 없는 교육 실천을 위해서 온 오프라인 연계 교수 학습이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종합 추진 계획에서 다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선 학점 제형 교육제도 설계, 학생 중심 학교 운영 지원, 고교 학점제 지원 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 세 번째 내용, 고교 학점제 지원 체제 구축에 바로 교과 교실제, 즉 학교 공간 조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교육제도 설계와 학교 운영 지원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기반이 조성돼야 됨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학교 공간 조성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고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공간 조성 추진 방향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추진 배경의 경우 기존의 노후된 공간을 개선하는, 단순히 하나의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공간이 혁신되는 내용이 아니라 고교 학점제의 운영과 도입을 위해서 학점제형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적인 배경입니다. 그리고 학생, 교사 등 사용자 참여 기반으로 학점제형 공간을
구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에 참여하고 자율학습을 하고 서로 소그룹 모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직접 설계자로 참여하면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공간이 조성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교학점제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는데요. 자, 다음 그림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학점제와 교과교실제 연계 개념도입니다. 고교학점제와 교과교실제의 내용을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등으로 하나의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잘 구현되고 운영되기 위한 환경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학교 공간 조성, 즉 교과교실제 사업입니다.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잘 구성이 돼야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잘 구현이 되겠죠. 교육부에서는 학점제형 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교과교실제 도입 학교를 101개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전년도 20년도에는 41개, 21년도에는 101개, 그리고 내년도에는 300개교 이상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서 학점제형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학교 공간 혁신 사업, 그리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와 연계해서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공간의 추진 방향을, 재구성 방향을 잡아야 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캐디와 함께 자가진단 도구를 개발을 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이 내용인데요. 엑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학교 현황, 즉 학급 수, 학생 수, 그리고 보유실 수를 입력을 하면 이 학교에 따른 각 실별 여유 부족 현황이 자동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공간이 좀 부족하구나.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공간이 더 필요하구나. 결과치로 받게 되는데요. 이것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이 자료를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교과교실 도입고가 아니라 일반 고에서는 이 내용을 적용하실 때 현재 유휴 교실이나 유휴 공간들을 재구조하는 방향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도입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서 더 필요한 공간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간을 구축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 추진 방향을 사전에 판단하는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고 제 다음 강의인 조진일 박사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차근히 시연을 해주실 테니 한번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선도 모델 지정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기준별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고자 노력합니다. 여기에서의 공간 조성 기준이라고 하면 잠시 저와 함께 살펴볼 내용인데요. 학습 공간의 유연화, 동선의 효율화 등의 기준들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이 공간 조성에 나갈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면 좋을지, 어떤 부분을 우리 학교에 적용하면 좋을지 함께 참고하실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고요. 대상은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 중에서 교과교실제 도입, 즉 신규 전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시도 여건에 따라서 일반고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규모는 올해의 경우에는 전국 15개교, 시도별 1개교를 지정 예정입니다. 경기와 제주를 제외한 시도별
1개교를 지정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15개교, 그리고 내년도에는 누적 30개교, 그 다음 해에는 23년도에는 누적 45개교를 지정 예정입니다. 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학교에서는 어떻게 공간을 구성을 해야 하고 어떻게 절차를 따라서 진행해야 될지 다소 막막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안내서를 개발해서 보급했습니다. 아마 공문을 통해서 또는 학점제 사이트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의 추진 배경과 목적, 전반적인 흐름, 개요 등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 내용에서는 학교에서 기획부터 실행 단계까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운영 가이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살펴봤던 자가 진단 프로그램의 활용법이라든지 또는 학교 공간 조성 유형들을 담아 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지금까지 실천되고 운영되었던 수많은 학교들 중에서 우수 사례들을 모아서 그 부분들을 탑재해 두었기 때문에 사용자 참여 설계라든지 또는 과정 및 절차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현재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에 탑재해 두었기 때문에 염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하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중앙 컨설턴트를 운영을 해서 공간 구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영역을 두 가지로 나눠서 교육 영역의 전문가 한 분, 건축 분야의 컨설턴트 한 분, 이렇게 2인 1조로 학교에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방문 컨설팅을 기본으로 하고 상반기, 하반기 총 2회에 걸쳐서 컨설팅을 하는데, 실제 운영을 하셨던 분들이 컨설턴트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부터 구축 과정까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도움을 받고 이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교육부에서의 공간 조성 지원 방향에 대해서, 우선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어떤 기준에 초점을 두어서 공간을 조성해야 될지, 공간 조성 원리에 대해서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아마 학교에서 시도에서의 공문을 통해서 받아보셨을 법한 그림인데요. 자, 우선 중요한 부분들을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종합추진 계획에도 담겨 있는 공간 조성 원리입니다. 우선 에듀테크 기반으로 해서 첨단 학습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향입니다. 이를 통해서 온오프라인 수업들의 경계가 사라지고 시공간적 제한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과 교사의 사용자 참여 중심의 설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필요한 공간이 마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교수학습 방법적인 부분이 달라져야 될 텐데요. 문제 기반 학습이라든지 소그룹 중심 활동이라든지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간이 개선되고 마련되어야 합니다. 역시나 이와 함께 학교에서 유휴 교실이라든지 또는 복도나 홈베이스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공간의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화시킨 그림이 다음 내용입니다.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기준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정책 연구를 통해서 마련된 내용입니다. 제일 위쪽 부분부터 해서 반식의 방향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 공간의 유연성입니다. 둘째, 지원 공간의 복합성. 셋째, 공용 공간의 활용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선의 효율화라고 하는 네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꽤나 비슷해 보이는 내용일 수 있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습 공간의 유연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교실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학습 공간인 교실은 글쎄요, 일단 앞문을 열면 앞쪽에 칠판이 먼저 떠오르고, 그리고 뒤쪽에는 교실 환경을 꾸밀 수 있는 게시판이 생각나고요. 학교 교실 공간에는 동일한 크기의 책상과 의자가 줄을 맞춰서 예쁘게 가지런하게 배열되어 있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운영이 되면 학생 수요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편성, 운영이 됩니다. 하나의 공간이 다양한 과목이 개설 운영되기도 하고, 학생들의 선택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공간의 크기 또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가변화, 즉 변화 가능한 공간이 마련돼야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학습 공간의 유연성입니다. 이때 학습 공간의 유연성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가변성을 띄어야 된다, 유연화되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교수학습 방법이 다양하게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방법의 유연성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에듀테크 기술들이 학교에서 적절하게 비치되고 수업에 적절한 지원으로 반영이 된다면 이 공간의 유연성이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 온오프라인 연계가 이루어지겠죠. 자, 다음 사례를 같이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인천 명신여자고등학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선 교실 전면 모퉁이에 단산과 집중 조명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발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발표 공간을 마련해 두었고요. 교실 전면에는 전자칠판과 그리고 필기 가능한 글라스 보드를 배치하는데, 이 교실의 앞면뿐만 아니라 교실 측면, 뒷면까지 글라스 보드를 설치를 해서 다양한 수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고, 학생들의 소그룹 활동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교실의 책상 모양이 다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수업 상황에 따라서 모둠이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전민고등학교의 사례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폴딩 도어를 설치해서 공간을 분리 또는 개방형으로 확장하기도 할 수 있고, 교실 한가운데에 무빙 월을 설치해서 공간을 역시나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두 가지의 수업이 이 공간 내에서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동식 TV를 배치해서 교실의 앞면, 옆면, 뒷면 어느 곳에나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이 폴딩 도어를 열면 도서실과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경남 김해여자고등학교의 온라인 스튜디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듀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온오프라인 연계한 교수학습 혁신이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보이는 그림에서는 일반 교실의 2분의 1 크기, 절반 정도의 크기에서 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하면서도 한쪽에는 스마트 교탁과 듀얼 모니터를 배치해서 수업 녹화와 쌍방향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 인식 카메라를 배치해서 영상을 교사의 움직임에 따라서 촬영을 하고 또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원 공간의 복합성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기준인데요. 지원 공간이라고 하면 도서실, 시청각실, 다목적실, 동아리실 등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지원 공간은 하나의 단일한 목적을 위해서 마련된 공간이기 때문에 도서실이면 책을 읽는 공간, 동아리실이면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만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교 학점제의 도입과 함께 이런 학습 공간을 지원할 수 있고 학습 공간과 연계해서 운영되며 또는 이런 공간들에서 수업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복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이 조성되어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역시나 사례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전민고등학교의 도서실 내 학습 공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서실이라고 하면 책을 읽는 공간과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의자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세미나라든지 또는 학생들의 모둠 활동이라든지 도서관 활용 수업이라든지 또는 개별적으로 스터디 형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창문을 바라보는 개별학습 공간 또는 스터디 카페형의 이러한 다양한 책상과 의자가 배치되어 있고요. 폴딩 도어를 열면 대형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다양한 행사까지 가능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천 명신여자고등학교의 학생 자치실입니다. 자, 기존에 생각했던 학생 자치실과는 달리 다양한 에듀테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전자칠판 기장 기능이 내장된 모니터를 설치해서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책상과 테이블을 배치해서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할 수 있고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토론, 토의와 같은 수업 연계 활동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북 사곡고등학교입니다. 대형 다목적 공간인데요. 자, 눈에 띄는 부분은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소파와 이러한 테이블이 마련된과 동시에 계단식 형태의 단상을 설치해서 공연, 발표, 휴식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한쪽에서는 모니터와 함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수업과 연계해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목적 공간들이 가벽을 중간에 두어서 학생들이 복도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도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다음 세 번째 기준입니다. 공용 공간의 활용성입니다. 공용 공간이라고 하면 현관, 복도, 홈베이스 등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공용 공간이 고교 학점제 도입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교 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학생 개별 시간표가 마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과 수업 사이의 공강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공강 시간에 학생들이 머물러서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다른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개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홈베이스와 복도와 같은 공용 공간이 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공강 시간에 휴식, 소그룹 활동이 가능한 자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자, 사례를 살펴보시면 광주 인성고등학교의 홈베이스입니다.
기존의 홈베이스라고 하면 사물함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모습이 연상되실 텐데요.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계단식 단상을 설치해서 휴식 공간을 넓히고 또는 발표 및 토론식 수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간 내에 다양한 형태의 책상과 의자가 배치되어서 학생들이 공강 시간에 충분히 자신들만의 학업 설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두었다는 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소규모 활동이 가능하도록 가벽이라든지 유리벽을 통해서 소그룹 공간, 즉 폐쇄적인 공간 또한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편하게 소통하고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간이 되어 있다는 점도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인천 명신여자고등학교의 미디어 스페이스입니다. 자, 이 공간은 1층을 통째로 홈베이스화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인데요. 전 학년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대형 복합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 벽면을 통유리로 설치해서 밖에 정원을 볼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공간이 되기도 했는데요. 폴딩 도어를 설치해서 실제적으로 이 바람이 통하고 학생들이 이동이 굉장히 편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유리벽을 통해서 소규모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폐쇄적인 공간 또한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런 자율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의 동성고등학교입니다. 부산 동성고등학교의 홈베이스 내용인데 일반 교실의 절반 정도 크기 교실이기 때문에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층 구조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내에서 마루 바닥 시공을 했고 그 공간마다 책상과 의자를 배치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율학습을 하거나 또는 토론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층 단위로 구성을 하면 좁은 공간도 충분히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사진입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기준입니다. 마지막 기준은 동선의 효율화입니다. 아무래도 교과 교실제 또는 고교 학점제 운영에서는 기존의 수업 방식보다는 훨씬 학생과 교사의 이동 동선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공간을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기준입니다. 교육과정 편성과 시설 구조를 고려해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이동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또는 수업과 수업 간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두 학교 역시나 현재 이 공간의 중심에 시설의 중심에 학생들이 가장 활용도가 높은 즉 접근성이 필요한 홈베이스라든지 또는 진로 진학 설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진학 지도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공강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 공간에서 다양한 수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구성이 될 수 있겠는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울산의 화암고등학교 경우에는 층과 층 사이의 융합 교육에 대한 배치까지 고려를 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과 교사의 사용자 중심의 공간 배치 또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의 기준을 저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학습 공간의 유연성, 지원 공간의 복합성, 공용 공간의 활용성, 동선의 효율화, 이 네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학교 공간 혁신 사업과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기존의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은 유휴시설이라든지
공간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면, 현재 지금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있는 학교 공간 조성 사업, 즉 교과 교실제 사업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 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학습 공간과 지원 공간, 공용 공간, 이 모든 것들이 효율성을 높이고 새롭게 구현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점이 하나의 차이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원 가운데에 공간, 교육 과정의 연계성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기준들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점제의 도입, 즉 학점제의 원활한 실천을 위함이 목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학점제 연계 방안, 학교에서는 어떻게 고교학점제를 준비해 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과 학교 공간을 한번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편성입니다. 현재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학생들이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이수 지도라든지 진로 연계 학업 계획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업을 설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과목을 운영을 있어서 선택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과 교실제 환경을 활용해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 편성 운영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바로 학교 공간이 적절한 크기 또는 적절한 에듀테크가 구축되고 구현되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핵심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입니다. 학교 내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별 학업 계획서 등 커리큘럼 컨설팅, 개인 시간표 관리 등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되며, 토론, 실험, 협동학습 등 다양한 교과 특성을 반영한 학생의 배움 중심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교수학습 혁신을 위해서 우리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이와 더불어서 학생들의 시간표에 따라서 공강이 발생할 때 홈베이스라든지 복도 등 이런 공용 공간을 통해서 공강 시간을 적절하게 자기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생활 지도 방안 또한 함께 마련돼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 운영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더불어서 교원의 학습 공동체, 교과 연구회 등이 활성화되어서 교원들이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향상하고 함께 노력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와 함께 교과 교실제 운영과 관련된 교직원 연수라든지 학생 학부모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노력들이 함께 될 때 학습 공간, 지원 공간, 공용 공간이 적절하게 구성이 될 것이고, 이런 하드웨어가 잘 이루어질 때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잘 구현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며, 고교 학점제 운영을 위해서 학교 공간 조성 사업과 함께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의 출발점인 이 시점에서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의 원활한 성공적인 안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역시나 학교 현장에서도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음 강의부터 해서도 많은 도움을 얻어서 이 도입학교 선도 모델 구축과 함께 모두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